안녕하세요. 제가 사용하는 이터널 리턴 실험체 빌드를 소개하는 오늘의 빌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빌드는 성뚝 극탱 레녹스 총정리인데, 빌드를 소개하기 전에 앞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빌드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빌드로 아군 조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빌드가 아닌 만큼 영상에서 주의하는 부분을 참고하시고 템트리나 빌드를 유동적으로 활용해주세요. 진짜 가시죠. 레녹스는 이 휩쓸기 스킬과 W 날카로운 동리에 있는 CC기를 바탕으로 상대 진입을 저지하거나 이니시를 하며 T 위풍당당의 최대 체력 비례 실드를 통해 탱킹을 하는 실험체입니다. 다음 보편적인 탱커와 다르게 Q스킬 회오리 비늘의 가장자리 최대 체력 비례 스킬 피해량을 제외하고는 체력 비례 스킬 피해 또는 상대 최대 체력 비례 데미지가 없고 대부분의 스킬이 스준 개수만 가지고 있기에 일부 스킬 증폭 아이템을 채용하며 데미지를 챙기는 소위 딜탱형 실험체입니다. 그렇기에 레녹스가 성기사의 투구를 올린다고 하면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현재 보편적인 레녹스는 우주비행사의 헬멧과 글레이프니르 혹은 뇌령편을 올리는 딜탱 빌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빌드는 우주비행사의 헬멧의 부패와 일정량의 스킬 증폭을 챙겨 지속딜을 보충하여 스플릿, 탱킹, 딜링 등 적절하게 분배된 육각형 빌드입니다. 그럼 굳이 왜 성기사의 투구를 채용하게 되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레녹스는 T 위풍당당으로 18초마다 최대 체력의 일부만큼 보호막을 생성하고, 그 외에도 무기 캐소드라쉬와 특성의 헌신, 전술 스킬 초월 등을 통해 여러 경로로 보호막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호막은 대체로 최대 체력에 비례하여 보호막량이 결정되며 방어력이 높을수록 보호막이 파괴되는 속도 또한 감소하기에 방어력을 올릴수록 태킹 고점이 높아집니다. 그럼 CC기가 많은 레녹스에게 잘 어울리는 바니엣을 가는 게 성tuk보다 좋지 않나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터니티 레녹스장인 강태공님이나 엘레이드님은 바니엣을 기반으로 한 빌드를 자주 채용하십니다. 그럼에도 제가 성기사의 투구를 채택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탱커형 영웅 아이템 중 가장 가성비가 안 나오는 아이템이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기사단장의 투구는 방어력 15, 체력 100의 탱킹 스펙을 제공해주며 모호크 헬멧은 방어력 10, 체력 120, 비질란테는 체력 150만을 제공해줍니다. 반면 팔의 아이기스의 방패는 방어력 17, 최대 체력 200이라는 높은 방어 스탯을 제공해주며, 성기사의 갑옷은 방어력 35, 레벨당 체력 17로 상위 아이템인 배틀슈트와 방어력 3, 레벨당 체력 3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 바니엣을 빠르게 올려도 되지 않나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이유로 가보겠습니다. 둘째, 바니엣은 비쌉니다. 바니엣을 뽑기 위해서는 2일차 밤 전까지 최소 335 크레딧을 확보해야 하며, 확보하더라도 전장 알파 등 오브젝트가 소환되기 이전에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돈을 모으더라도 크레딧을 사용 못하거나 운이 나쁘면 돈이 안 모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탱킹 스펙을 제공해주고 가성비가 좋은 성기사의 투구를 우선적으로 올리게 됩니다. 셋째, 레녹스의 W 날카로운 동리와 E 휩쓸기 스킬은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스킬은 마스터 이후 쿨감 35%를 맞추더라도 W 7.8초, E 5.2초라는 꽤 긴 쿨타임을 가집니다. 두 개의 스킬이 빠진 레녹스는 저지력이 매우 낮아지며 실제 근접 캐릭 혹은 암살 캐릭이 레녹스를 상대로 진입할 때 W 혹은 E가 빠지는 타이밍을 노립니다. 그렇게 대치 구도에서 바니의 효율을 보기 어려워 성기사의 투구를 올립니다. 다 빌드 올리는 이유를 소개했으니 이제 빌드의 단점과 장점 그리고 사용할 만한 조합에 관련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초반 레녹스를 소개할 때 레녹스는 체력 비례 스킬 피해 혹은 상대 최대 체력 비례 데미지가 거의 없고 대부분의 스킬이 스준 개수만 가지고 있기에 일부 스킬 증폭 아이템을 채용하여 데미지를 챙기는 소위 딜탱형 실험체라고 소개를 드렸었죠. 그런 레녹스가 템템만 올리면 Q 회오리 비늘의 가장자리를 맞추는 것을 제외하곤 딜이 극단적으로 안 나옵니다. 야생동물을 잡기 어려운 수준으로 말이죠. 반면 탱킹 고점은 굉장히 높은 빌드로 낮은 코어에서도 높은 수준의 탱킹력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불꽃 드레스 매그너스가 터지는 동안 초월과 치유드로조차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탱킹과 레녹스 특유의 저지력을 가진 만큼 해당 빌드는 원거리 딜러 2명과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근거리 딜러가 포함되더라도 라우라, 리다이린, 제키, 피오라, 쇼이치, 펠릭스, 버니스, 아비게일, 캐시, 레온, 이렘, 에이든 등 높은 데미지 밸류를 가졌다면 채용할 수 있으나 가급적 원거리 딜러 2명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샬럿, 요한, 레니, 아르나, 프리아, 실비아 등 서포팅 실험체나 피아라, 케네스, 다르코, 데비마를렌 등 딜탱형 실험체가 포함된 경우 전체적인 데미지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실험체가 포함된 경우 기존 우주비행사의 헬멧을 포함한 딜탱 빌드를 사용해주시길 권장드립니다. 가장 이상적인 조합은 헤이즈, 아드리아나, 시셀라 등 팔이 긴 스킬 증폭 딜러와 리오, 나딘, 아야, 아이솔, 윌리엄, 하트 등 평타 기반 원거리 딜러가 포함된 조합입니다. 다 설명이 길었습니다. 이제 시작 아이템과 상위 아이템을 알아보죠. 시작 아이템은 캐소드라시, 성기사의 갑옷, 로빈, 아이기스, EOD 부츠를 올립니다. 캐소드라시는 스킬 3회 적중 시 105의 보호막을 획득하며 체력 100의 탱킹 스펙을 추가로 획득하기에 고정적으로 올립니다. 성기사의 갑옷, 아이기스, EOD 부츠는 머리를 우선적으로 올려 다른 부위의 상위템 빌드업이 상대적으로 늦어 해당 부위의 탱킹 스펙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 채용하였습니다. 로빈에 대해 의문이 많이 드실 텐데, 기사단장의 투구, 모호크 헬멧, 비질란테, 황실 브루곤의 제구광관을 채용하면 묘지 공장 성당이라는 열판하면 6판 말릴 것 같은 지옥같은 루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벼운 발걸음과 쿨감 효율이 좋은 레녹스에게 그나마 효율적인 아이템을 채용한 점 참고 바랍니다. 만약 초반 탱킹 스펙을 더욱 올리고 싶다면 묘지 공장 성당 루트로 기사단장의 투구를 채용하면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상위 아이템은 성기사의 투구를 고정적으로 올리며 이후 상황에 따라 아이템을 올리게 됩니다. 가급적 머리, 팔, 옷, 다리 순으로 올리며 무기 관련 설명은 후술하겠습니다. 팔에서는 가급적 미니어처 솔라 시스템을 올리며 아군이 크게 말려 탱커 코어를 뽑을 여유가 없는 경우 미스릴 방패 혹은 가시진의 경갑을 고려합니다. 미니어처 솔라 시스템의 세컨드 윈드 거인은 굉장히 높은 탱킹력을 제공해주며 기본 스펙 또한 훌륭한 편이기에 가급적 미니어처 솔라 시스템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옷은 상황에 따라 미스릴 갑옷, 가디언 슈트, 배틀 슈트, 엘프 드레스 중 하나를 올립니다. 미스릴 갑옷은 탱킹 스펙이 굉장히 높고 모든 스탯들이 레녹스에게 잘 어울려 일반적인 상황에는 미스릴 갑옷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디언 슈트는 포스코어가 남는 경우 올립니다. 가디언 슈트의 선봉장 효과는 6초 동안 받은 피해가 15% 감소하기에 미니어처 솔라 시스템처럼 순간적으로 높은 탱킹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6m 이내 적 실험체의 공격 속도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상대 조합에 리오, 나딘, 볼소아야, 아이솔, 윌리엄, 하트 등 평타 기반 딜러가 많은 경우 효율이 몹시 좋습니다. 다만 선봉장은 5초 이내 500 이상의 데미지를 받을 경우 자동으로 활성화돼서 대치 상황에서 선봉장 효과가 빠지게 되면 교전에서 탱킹력이 많이 낮아질 수 있으니 가디언 슈트를 사용 시 대치 구도에서 선봉장이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코어가 남는 상황에 아군 실험체가 아델라, 엠마, 버니스 등 CC 연계가 좋은 캐릭터가 포함되어 있거나 탱커를 잡을 데미지가 부족한 경우 유령 신부 드레스를 올려주세요. 유령 신부 드레스를 올렸다면 상대 한 명을 점사하여 터트리는 방향으로 플레이하셔야 하며 W와 E 사용의 난이도가 붙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데키, 데비 마를렌, 카밀로, 루크, 마커스, 케네스, 수아, 이안 등 평타 기반 흡혈 브로저가 있다면 배틀슈트를 고려하나 보편적으로 근접 흡혈 브로저는 레녹스에게 평타를 칠 일이 거의 없고 레녹스도 해당 실험체들에게 평타 거리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운석이 남는데 지금 즉시 사용해야 하거나 평타 기반 흡혈 브로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에만 배틀슈트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나무가 남더라도 불꽃 드레스의 불꽃 결계는 레녹스 Q 회오리 비늘보다 사거리가 짧아 Q 가장자리 사거리로 카이팅하는 레녹스에겐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생명의 나무가 남더라도 가급적이면 불꽃 드레스를 올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약 특성의 헌신을 들고 전술 스킬의 치유의 바람을 채용한 경우 생명의 나무가 남았다면 엘프 드레스를 올려주시고 위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다른 부위에 사용하거나 키오스크에서 운석을 뽑아 포스코어로 활용해주세요. 신발은 헤르메스 부츠, 미스릴 부츠, 와일드워커, 템루트, 분홍신 중 상황에 따라 고민하여 올립니다. 포스코어가 남거나 상대 CC기가 강력한 조합인 경우 헤르메스의 부츠, 미스릴이 남으나 쓸 곳이 없는 경우 미스릴 부츠, 옷에서 가디언 슈트나 유령신부 드레스를 올린 경우 와일드워커, 초월 상자에서 템루트나 분홍신을 획득하였으나 아군에 사용할 사람이 없다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무기는 아군의 치감이 없고 상대 조합에 다량의 회복 스킬이 있는 경우 사복검을 올리나 가급적 캐소드라시 상태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캐소드라시에서 사복검을 올릴 경우 딜량은 크게 늘지 않으나 탱킹력이 매우 낮아집니다. 만약 아군이 혈액 샘플을 모두 사용하고도 남는 경우 혈화구절편 진홍을 올리시고 그 외에는 그대로 캐소드라시를 사용해주세요. 다음은 특성입니다. 메인 특성은 치유드론 혹은 헌신을 채용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치유드론을 사용하나 상대 암살자 혹은 근접 딜러가 많은 경우 헌신으로 바뀝니다. 만약 상대 딜러 중 평타 기반 딜러가 거의 없고 스승 딜러와 CC기를 보유한 실험체가 많은 경우 빛의 수호도 채택하나 해당 빌드는 높은 탱킹력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포지셔닝을 잡는 경우가 많아 빛의 수호가 의미 없이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범용적인 치유 드론을 채택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하위 특성은 캠핑 가이드를 고정해두시고 취향에 따라 후방 보급이나 할인 쿠폰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캠핑 가이드의 고위 1템으로 탱킹 고점이 굉장히 높아지기에 고정적으로 사용하며 아군 데미지가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빌드를 쓰지 않기에 가시덤불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보조 특성은 캠핑 가이드로 고위 회복 아이템을 제작하기에 저항 특성의 먹보를 사용하고 대담과 진통제 중 취향에 따라 선택해주세요. 대담은 보호막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레녹스에게 잘 어울리는 특성이며 진통제는 체력이 낮을 때 방어력이 높아져 치유 드론 혹은 미니어처 솔라 시스템의 효율이 높아집니다. 불굴의 경우 동물 습작 혹은 오브젝트를 잡는 과정에서 궁극기를 소모하는 경우가 많아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전술 스킬은 기본적으로 초월을 사용하지만 아군 이속이 필요한 경우 강한 결속, 아군 사거리가 짧아 이니시가 필요한 경우 블링크, 데키, 얀, 미다일인 등 근거리 딜러가 많은 경우 퀘이크, 평타기만 원거리 딜러가 적고 쇼이치, 다니엘 등 암살자가 많은 경우 치유의 바람을 들어주세요. 치유의 바람을 드는 경우 메인 특성은 가급적 헌신을 채택해주시고 후반 옷을 올리는 과정에서 상대 조합의 탱커를 잘 잡는 실험체가 없는 경우 엘프 드레스 또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스킬은 T, Q, W, E 순으로 마스터하며 이 휩쓸기 스킬은 스킬 레벨을 올려도 쿨타임이 고정이며 이동속도 감소량만 늘어나기에 근접 딜러가 많아 이동속도 감소가 효율적인 경우 W 날카로운 동리보다 이 스킬을 먼저 마스터하고 그 외에는 W를 우선적으로 마스터합니다. 이제 루트 확인해보시죠. 초반 루트는 성당, 호텔, 숲입니다. 성당과 호텔에서 루트상 챙겨주는 아이템들을 우선적으로 파밍하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식빵, 탄산수 등 회복 아이템을 주워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숲에서 루트상 필요한 아이템과 쇠구슬, 깃털, 천갑옷을 챙기는데 이때 천갑옷이 가죽과 합쳐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옷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상위 아이템을 빌드업하기에 셔츠 상태로 가지고 있다가 나오는 오브젝트에 따라 가죽, 나뭇가지, 고무, 가위 등을 합쳐 상위 아이템을 조합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회복 아이템을 제작해야 하는데요. 최근 숲에 나딘, 치밤에 리다이린, 펠릭스, 키오라 등 초반이 강력한 실험체들이 많이 오기에 상대의 제작 시도를 주시하시고 위치에 맞춰 호박고구마 혹은 연어를 채집해주세요. 이때 숲에 다수의 핑이 찍힌다면 캠핑파이어로가 음식을 제작하지 않고 재료 상태에서 아군에게 합류한 이후
캠핑 가이드로 획득한 간이 모닥불 키트로 음식을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1일차 밤까지는 아군 동선에 맞춰 이동하시고 생량 운석 등 오브젝트 위주로 동선을 짠 경우 오브젝트가 나오기 이전에 해당 오브젝트 위치로 이동하여 미리 시야를 밝혀두시기 바랍니다. 빌드 특성상 아군에게 원거리 딜러 2명이 있을 확률이 높아 초반에는 교전보다 안정적으로 오브젝트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상대가 해당 오브젝트 인근으로 접근한다면 아군에게 오브젝트 채집을 요청하고 전방에서 진입을 저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교전보다는 오브젝트 획득을 우선적으로 하며 레녹스의 체력이 심하게 갈리거나 사망한 경우 아군에게 도주픽을 찍어 즉시 교전을 회피하세요. 만약 오브젝트를 획득하였다면 2일차 낮 상대 위치가 표시되는 것을 근거로 바로 비어있는 키오스크로 이동하여 크레딧을 소모해야 합니다. 원거리 딜러 2명이 포함된 조합은 초반이 굉장히 약해 이 타이밍에 크레딧을 소모하지 못하면 상대에게 밀려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급적 2일차 낮 시작 후 즉시 키오스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동선에 따라 전장, 알파, 변이곤 무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성기사의 투구가 나온 시점 레녹스는 압도적인 탱크 기억을 가지고 있기에 아군 딜러 코어가 밀린 상황이 아니라면 무리하게 전장을 피할 필요가 없어 상황에 맞춰 운영하시면 됩니다. 3, 4, 5일차 운영은 오브젝트나 야생동물 등 취향에 따라 동선을 선정하시고 오브젝트가 없는 상황에서 교전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원거리 딜러 2명과 레녹스가 포함된 조합인 만큼 상대가 진입해주지 않으면 추격에 어려움이 있어 상대를 처치하더라도 시간 대비 이득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게 오브젝트가 없는 상황에서 대치 구도가 나온다면 즉시 방향을 바꿔 다른 동선을 이동해주세요. 오브젝트는 초반 생량 운석과 동일하게 먼저 시야를 잡아둔 이후 오브젝트 교전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원거리 딜러를 다수 포함한 조합인 만큼 시야를 잡고 포지셔닝한 상태에서 교전이 강력합니다. 그렇게 시야가 없는 오브젝트에 무리하게 이동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은 레녹스의 자잘한 팁들입니다. 첫 번째, W 날카로운 동료와 E 휩쓸기 스킬은 쿨감 35%를 맞추더라도 W 7.8초, E 5.2초라는 꽤 긴 쿨타임을 가집니다. 두 개의 스킬이 레녹스가 가진 저지력의 원천이며 해당 스킬이 빠지면 상대 근거리 딜러나 탱커가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상대가 이니시를 하거나 이동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W와 E 스킬을 아끼시고 Q 회오리 비너를 사용하여 상대 포지션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무빙해주세요. 두 번째, 레녹스 Q 회오리 비너는 스킬 가장자리에 적중할 경우 레녹스의 최대 체력에 비례한 피해를 입힙니다. 스킬 증폭을 챙기지 않고 방어적인 스탯만 챙기는 빌드 특성상 다른 스킬의 데미지가 몹시 낮아 Q 회오리 비너를 가장자리에 맞추지 못하면 데미지가 상상 이상으로 낮습니다. 가급적 Q 스킬을 가장자리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레녹스의 궁극기 푸른뱀은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고정 피해를 입히며 두 번 모두 적중할 경우 강화된 고정 피해를 입힙니다. 이때 하늘나리를 타고 이동할 경우 이동거리 비례 데미지가 많이 중첩되어 높은 고정 데미지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는 적이 하늘나리 앞에 서 있다면 냅다 궁극기를 박아버립시다. 네 번째, 레녹스 W 날카로운 동리는 선딜이 굉장히 길고 모션도 큽니다. 그렇게 아군 CC기에 연계하여 사용하거나 상대 이동기를 빼는 방식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각 실험체별 대략적인 상대법입니다. 제키, 펠릭스, 루크, 리다이린. 돌진 방향이 뻔하고 돌진 스킬 사용한 이후 CC기에 저항할 스킬이 없습니다. 돌진 스킬이 빠진 이후 즉시 W나 E로 추가 딜을 저지하면 상대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제키 습격, 펠릭스 블링크 선풍참 3타, 루크 클리닝 서비스, 리다이린 치욕격 파산을 주의하며 CC기를 아껴둡시다. 다르코, 니키, 가넷, 데비마를렌, 유키. 저지불가 스킬을 가지고 있거나 특정 스킬로 레녹스의 스킬을 무시할 수 있는 실험체이지만 비교적 데미지 레벨이 낮은 실험체입니다. 해당 실험체들이 진입한 경우 진입한 실험체 외 2명의 실험체가 추가로 진입할 수 없도록 마크해주시기 바랍니다. 2대1로 지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야죠 뭐. 아이작, 에이든, 쇼이치, 카밀로, 얀, 다니엘, 이렘, 아비게일. 돌진기를 여러 번 사용 가능하거나 CC기를 무시할 수 있는 스킬을 가지고 있어서 진입 후에는 저지하기 어려운 실험체입니다. 애초에 진입이 불가능하도록 아군 딜러와 먼 거리에서 마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매그너스, 에스텔, 수아. 위협적인 돌진기를 가지고 있으나 돌진 방향이 일직선이고 몸으로 막을 수 있는 실험체입니다. 매그너스 폭주바이크, 에스텔 방패방어, 수아 돈키호테를 의식하시고 몸으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11 알론소, 에이든. 위협적인 CC기를 가지고 있으나 레녹스 CC기로 끊을 수 있는 실험체입니다. 11 자아집중, 나블러서, 알론소 게더링 필드, 에이든 전화소산. 알론소는 패시브 플라즈마 베리어로 CC기를 1회 막을 수 있어 알론소를 마주치면 즉시 E 혹은 W로 플라즈마 베리어를 빼주시고 남은 스킬로 게더링 필드를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레녹스는 평타 기반 흡혈 딜러에게 거리를 주지 않고 상대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 해당하는 실험체가 있다면 대상에게 딜을 넣을 각보다 평타 거리를 주지 않는 것에 신경 써주세요. 백날 때려봤자 평타 한 대 치면 다 차요. 일곱 번째, 레녹스 궁극기 푸른뱀은 선딜도 크고 2타까지 맞춰야 효율이 높기에 가급적 CC기나 두나에 맞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휩쓸기 또는 무기 스킬 바람가르기 두나에 연계하시면 효율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는 다른 실험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